딩동!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이자 국어 교육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빙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어 강사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학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정도로 떠오르시죠? 근데 저는요, 지금 국어 관련된 일을 4가지나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학원 강사. 두 번째, 중학교에서 방과후랑 기초학력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세 번째, 개인 교습자. 네 번째,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이제 독서 활동이나 논술 등을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국어 강사의 뽀잡 인생을 소개하면서 각 직업마다 특징, 그리고 장단점, 현실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국어 전공자분들이나 안 그러면 타 학과를 졸업하셨지만 국어를 계속 가르치고 있으시는 분들, 또한 독서논술 강사나 프리랜서 강사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정말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가볼까요? 렛츠 고! 밍쌤. 가장 먼저 소개할 일은요, 아마 제일 익숙할 겁니다. 학원 국어 강사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중등부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비문학, 화법과 작문, 문법까지 골고루 가르치고 내신 대비는 물론이고 모의고사 분석 플러스 논술 지도까지 맡고 있죠. 학원 강사의 장점은요,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이 있으면 커리큘럼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 본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직접 구성을 했어요. 또한 논술 교재는 직접 만들어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고 했던 수업을 반복하고 커리큘럼이나 교재가 완성된다면요, 안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수업력이 좋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서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성취력을 얻고 또 수익도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정말 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수업 외에 너무 많은 업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더 많겠죠? 자체 교재를 만드니까 책도 읽어야 되죠. 논술 교재도 만들어야 되죠. 또 시험지도 출제해야 되죠. 시험 문제도 난이도별로 정리해야 되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원은 자체 중간고사, 자체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그때 이제 성적 나오면 너의 성적은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고 그 학교로 이제 특목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일반고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너의 진로는 무엇인지 이제 진로 상담을 조금 합니다. 또한 학부모랑 상담도 진행해야 되죠. 방학 때는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야 돼요. 한국사라던가 국어 문법 아니면 한국 문학이나 고전 문학 이런 거 한번 훑어주면 좋겠죠. 대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수업 자료나 기출 자료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콘텐츠를 쌓아두면요, 나중에 나만의 커리큘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나의 브랜드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올리면 좋은데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자료를 이제 배포하는 거야, 무료 배포. 그래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강사분들이 편하게 이제 내용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만 조금 쪼개서 쓴다면 다양하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좋죠? 굿굿. 두 번째는 제가 평일에 이제 중학교를 가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 기초학력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또는 조금 비학군지 시골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심화된 국어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독해력이라든지 어휘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국공립이다 보니까 학원과 대비되게 성적 향상보다는 아이들이 이 국어라는 과목의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손놨던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수업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 국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뿌듯해요. 이 아이들이 국어 문제를 풀었을 때 뭐 5문제 중에 3개를 틀렸어요. 그래도 그냥 풀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고민하는 이 모습이 정말 예쁘답니다.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경쟁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고 유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감정 소모가 적고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수입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강의로는 1시간당 45분 기준이에요. 수업이 45분이니까 45분 기준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갑자기 예산이 줄면요. 계약이 종료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보다는 아이들 시간을 조금 때우는 돌봄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학교는 조금 아니에요. 비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만나서 보니까 정말 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원에서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의 전인교육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교수법을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사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전인교육이 공교육에선 조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2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에서 예를 들어 전인교육을 솔직히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교육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이 경쟁, 성취도 이거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이들한테 수업 내에서 진로나 타교과를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성취력이 올라가는지, 또 학습 태도는 어떻게 기르면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한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진짜 사교육에서 쓰는 문제집이라던가 기출지라던가 어휘 테스트지 같은 거 주면서 좀 학원의 공부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저는 현재 이제 개인 교습자로 고등학교 아이들을 과외하고 있어요. 20살부터 계속 과외는 했는데 이제 저도 과외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외 정말 좋아요. 특히 대학생이라면 꼭 과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외는요, 1대1 맞춤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이나 학습 수준에 딱 맞춰서 커리큘럼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수업을 병행하면 아이들한테 더 극대화가 되겠죠. 제가 나중에 논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점으로는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학생과 제가 라포가 형성이 되고 성적이 나온다 하면 고정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업의 질이 좋아지면 입소문이 나서 그룹 과외가 된다던가 안 그러면 다른 친구의 소개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시 얘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나를 알리지 못하면 학생 모집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2번째, 인스타나 블로그를 조금 운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맘카페를 통해서 스스로 홍보를 하고 이제 자기를 알려야 됩니다. 3번째,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요, 너무 힘들어요. 또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대나 직보가 몰렸다라고 하면 탕뛰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거 메뚜기 뛰기라고 하는데 이 집, 저 집 이렇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부담되고 힘들 수 있다. 근데 꿀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수업 후기나 아니면 시범과외 자료 같은 콘텐츠를 쌓아두면 나중에 블로그나 SNS로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나만의 교재, 나만의 노하우 콘텐츠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벌써 듣기만 해도 되게 와, 이거 교육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공교육이 아니면 마케팅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나를 키워가고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이벤트가 있는 강사 활동이에요. 바로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독서 활동 강사인데요. 굉장히 창의력과 힐링이 있는 문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유학부터 중학생까지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역할극도 하고 짧은 글이나 긴 글을 쓰기도 해요. 이 강사의 가장 큰 장점은 창의적인 활동을 내가 스스로 기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놀이, 독서 활동이라는 거죠. 물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한국 문학 읽기, 고전 문학 읽기, 뭐 문법 이런 거 하긴 하지만 중학생 아이들도 책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요리나 미술, 만들기 이런 것랑 같이 결합하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재밌고 선생님도 재밌는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강사가 콘텐츠 기획자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현실적인 단점도 있어요. 제가 몸값이 올라가면요, 강의료가 높아져요. 물론 기간마다 정해진 강의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강사라면 강의료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고요. 수업 운영 환경에 따라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어요. 또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집중력 문제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활동지나 페이퍼 토이, 워크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그냥 기관에 그대로 강사 계획서 내셔서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밍쌤. 자, 이렇게 저는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개인 과외, 그리고 도서관 강사, 그리고 저의 이제 저를 성장하는 대학원생으로서 삶을 병행하고 있어요. 바쁘긴 하지만 각기 다른 아이들과 국어라는 언어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즐겁답니다. 국어 강사라고 해서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과 수업, 또 진로 진학, 또 정서적 안정,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직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 강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국어 교육 전공자나 국어 관련 선생님들이나 예비 강사나 독서 논술을 꿈꾸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오늘 소개한 네 가지 길 중에서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콘텐츠로 다시 만나요. 안녕!